여러분 혹시 달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띠 운세가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띠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운을 잘 이해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 중요한 순간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오늘은 달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달띠가 가진 기본적인 성향부터 음양오행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띠와 잘 맞고 어떤 띠와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달띠는 12지 중 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행에서는 금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예요. 달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닭하면 아침을 알리는 동물로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느낌이 먼저 들죠. 실제로 달띠 사람들은 빠른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달띠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방향을 정하는 편이죠. 이 점은 사회생활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급한 성향도 있어서 신중해야 할 순간에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띠 분들은 가끔은 한 박자 쉬어가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달띠의 승부욕과 경쟁심입니다. 닭은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동물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달띠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경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띠는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띠 중 하나예요. 다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조절하면 달띠의 성향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달띠는 음양오행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달띠는 양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활동적이고 개척적인 성향이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달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고 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오행상으로 보면 금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금 기운은 강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달띠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철저하게 실행하는 편이라 사업이나 투자 같은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 기운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너무 단호하거나 차가운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더욱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띠별로 궁합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달띠도 마찬가지로 잘 맞는 띠와 조심해야 하는 띠가 있습니다. 달띠와 가장 좋은 궁합을 이루는 띠는 뱀띠와 소띠입니다. 뱀띠와 달띠는 서로 지혜롭게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달띠의 빠른 실행력과 뱀띠의 신중한 성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소띠는 성실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달띠의 추진력과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달띠와 충돌이 잦을 가능성이 있는 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끼띠와 달띠입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조용한 성향이 강한데 반대로 달띠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달띠 입장에서는 토끼띠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달띠와 달띠는 성향이 비슷해서 잘 맞을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달띠의 금전 감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달띠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돈을 다루는 능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성향이 있어서 돈을 모으는 데에도 유리한 띠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띠 분들은 돈을 관리할 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공도 좋지만 큰 그림을 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달띠의 운과 시련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풀리는 시기가 있죠. 달띠는 특히 이런 운의 변화가 뚜렷한 띠 중 하나입니다. 좋은 흐름이 올 때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나쁜 흐름이 시작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띠의 운이 상승하는 신호와 시련이 다가오는 신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이 신호들과 맞아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승진, 투자 제안, 사업 기회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띠는 원래 결단력이 빠른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이건 나에게 온 운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신호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 역시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죠. 이런 때는 운의 흐름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전 흐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이 참 신기한 게 운이 좋을 때는 작은 돈이라도 자꾸 들어오고 운이 나쁠 때는 이유 없이 돈이 계속 새어나가죠. 운이 상승할 때는 작은 금전적 이득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우연히 좋은 재테크 기회를 얻게 된다든가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테크에도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운이 좋을 때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 귀인의 등장입니다. 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달띠가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좋은 인맥이 생긴다든가 중요한 기회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나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귀인이 주는 조언을 잘 새겨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질 때는 직감이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할 때 뭔가 이거다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 선택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띠는 원래 직관력이 뛰어난 띠이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이 감각이 더욱 예리해지죠. 반대로 운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거나 원치 않는 지출이 늘어나면 운이 저하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물건을 고치느라 예상치 못한 돈이 든다든가 투자에서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금전운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기보다 당분간 보수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이 나빠질 때는 유독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달띠는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한 성향이 있어서 운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논쟁을 하거나 억지로 내 의견을 관철하려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이 좋을 때는 몸도 가볍고 컨디션이 좋지만 운이 나빠질 때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달띠는 원래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띠인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자꾸 병치레를 하게 된다면 운의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일이 자꾸 틀어지고 연기된다면 운이 하락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2025년 달띠의 운세 개요와 달띠와 관련된 꿈 해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달띠의 기본적인 성향과 운의 흐름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2025년 달띠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은 달띠에게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상승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띠와 관련된 꿈 해몽도 다룰 텐데요. 꿈 속에서 닭이 등장하면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운세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먼저 2025년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상반기는 준비하는 시기, 하반기는 실행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월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투자할 만한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운이 완전히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기회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중요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거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조짐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달띠의 승부욕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 투자, 이직, 중요한 결정 등 모든 것이 달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재물운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때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하게 확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잡되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달띠와 관련된 꿈 해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꿈에서 뭔가 특별한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경험담이 많죠. 특히 달띠가 특정한 꿈을 꾸면 운세가 변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닭이 알을 낳는 꿈은 금전운과 사업운이 상승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익이 생기거나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꿈이에요. 혹시라도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었다면 이 꿈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얀 닭이 보이는 꿈은 귀인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인맥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닭이 날아가는 꿈은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꿈을 꾸고 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닭이 싸우는 꿈은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이나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신호죠. 이럴 때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현명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닭띠가 주목해야 할 길일과 흉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중요한 일을 할 때 날짜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어떤 날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반대로 어떤 날은 사소한 일도 계속 꼬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닭띠처럼 운의 흐름이 뚜렷한 띠는 길일과 흉일을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닭띠에게 유리한 길일과 조심해야 할 흉일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날짜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닭띠의 기운과 잘 맞는 날 또는 충돌하는 날을 고려한 날짜들이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길일부터 살펴볼게요. 이 날들은 닭띠에게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작용하는 날들이라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거나 결정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3월 15일은 닭띠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입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이에요. 혹시 올해 안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날을 기점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27일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특히 귀인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나 소개팅, 비즈니스 협상을 이날 진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은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투자나 자금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이고 직장인들은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데 좋은 흐름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은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날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나 오래 끌어온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이 날을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8월 9일은 닭띠의 경쟁력이 극대화되는 날입니다. 승진 심사, 중요한 시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쟁이 필요한 일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날이니 이 시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9월 21일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날을 전후해서 면접을 보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은 닭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결혼, 이사, 사업 확장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로 활용하면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닭띠가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할 흉일을 살펴볼게요. 흉일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날에는 가급적 중요한 계약, 투자, 이사, 결혼 등의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3월 29일은 닭띠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클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감정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5일은 돈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 날은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나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8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작은 말실수나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31일은 체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일정을 잡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12일은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일들은 이 날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1월 3일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2월 25일은 연말이지만 이날은 정리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025년 닭띠의 운세 요약과 조언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2025년 닭띠의 운세 흐름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올해는 닭띠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흐름을 제대로 타면 대운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는 징조를 잘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2025년 닭띠의 운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올해 초반,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죠. 그러다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때 닭띠가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았고 새로운 인연이 닭띠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닭띠의 대운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직, 사업 확장,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시기예요. 즉, 올해 닭띠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반기에는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2025년 닭띠는 운이 들어올 때 뚜렷한 신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징조가 보이면 더 큰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귀인의 등장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닭띠는 올해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띠 중 하나입니다. 특히 6월 이후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지금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닭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닭띠가 2025년 한 해를 더욱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길일과 흉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일은 3월 15일, 4월 27일, 5월 10일, 6월 23일, 8월 9일, 9월 21일, 10월 30일, 12월 14일입니다. 이날에는 계약, 투자, 이직, 사업 확장, 중요한 미팅 등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일은 3월 29일, 5월 5일, 6월 18일, 7월 31일, 9월 12일, 11월 3일, 12월 25일입니다. 이날에는 돌발 변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미루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닭띠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이란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닭띠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닭띠가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닭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띠 운세가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띠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운을 잘 이해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 중요한 순간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오늘은 닭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닭띠가 가진 기본적인 성향부터 음양오행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띠와 잘 맞고 어떤 띠와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닭띠는 12지 중 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행에서는 금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예요. 닭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닭하면 아침을 알리는 동물로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느낌이 먼저 들죠. 실제로 닭띠 사람들은 빠른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닭띠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방향을 정하는 편이죠. 이 점은 사회생활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급한 성향도 있어서 신중해야 할 순간에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닭띠 분들은 가끔은 한 박자 쉬어가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닭띠의 승부욕과 경쟁심입니다. 닭은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동물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닭띠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경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닭띠는 자신감이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띠 중 하나예요. 다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조절하면 닭띠의 성향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닭띠는 음양오행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닭띠는 양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활동적이고 개척적인 성향이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닭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고 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오행상으로 보면
금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금 기운은 강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달띠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철저하게 실행하는 편이라 사업이나 투자 같은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 기운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너무 단호하거나 차가운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더욱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띠별로 궁합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달띠도 마찬가지로 잘 맞는 띠와 조심해야 하는 띠가 있습니다. 달띠와 가장 좋은 궁합을 이루는 띠는 뱀띠와 소띠입니다. 뱀띠와 달띠는 서로 지혜롭게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달띠의 빠른 실행력과 뱀띠의 신중한 성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소띠는 성실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달띠의 추진력과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달띠와 충돌이 잦을 가능성이 있는 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끼띠와 달띠입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조용한 성향이 강한데 반대로 달띠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달띠 입장에서는 토끼띠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달띠와 달띠는 성향이 비슷해서 잘 맞을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달띠의 금전 감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달띠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돈을 다루는 능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성향이 있어서 돈을 모으는 데에도 유리한 띠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띠 분들은 돈을 관리할 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공도 좋지만 큰 그림을 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달띠의 운과 시련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풀리는 시기가 있죠. 달띠는 특히 이런 운의 변화가 뚜렷한 띠 중 하나입니다. 좋은 흐름이 올 때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나쁜 흐름이 시작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띠의 운이 상승하는 신호와 시련이 다가오는 신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이 신호들과 맞아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승진, 투자 제안, 사업 기회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띠는 원래 결단력이 빠른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이건 나에게 온 운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신호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 역시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죠. 이런 때는 운의 흐름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전 흐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이 참 신기한 게 운이 좋을 때는 작은 돈이라도 자꾸 들어오고 운이 나쁠 때는 이유 없이 돈이 계속 새어나가죠.
운이 상승할 때는 작은 금전적 이득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우연히 좋은 재테크 기회를 얻게 된다든가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테크에도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운이 좋을 때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 귀인의 등장입니다. 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달띠가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좋은 인맥이 생긴다든가 중요한 기회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나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귀인이 주는 조언을 잘 새겨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질 때는 직감이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할 때 뭔가 이거다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 선택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띠는 원래 직관력이 뛰어난 띠이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이 감각이 더욱 예리해지죠. 반대로 운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거나 원치 않는 지출이 늘어나면 운이 저하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물건을 고치느라 예상치 못한 돈이 든다든가 투자에서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금전운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기보다 당분간 보수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이 나빠질 때는 유독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달띠는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한 성향이 있어서 운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논쟁을 하거나 억지로 내 의견을 관철하려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이 좋을 때는 몸도 가볍고 컨디션이 좋지만 운이 나빠질 때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달띠는 원래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띠인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자꾸 병치레를 하게 된다면 운의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일이 자꾸 틀어지고 연기된다면 운이 하락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2025년 달띠의 운세 개요와 달띠와 관련된 꿈 해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달띠의 기본적인 성향과 운의 흐름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2025년 달띠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은 달띠에게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상승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띠와 관련된 꿈 해몽도 다룰 텐데요. 꿈 속에서 닭이 등장하면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운세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먼저 2025년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상반기는 준비하는 시기, 하반기는 실행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월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투자할 만한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운이 완전히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기회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중요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거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조짐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달띠의 승부욕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 투자, 이직, 중요한 결정 등 모든 것이 달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재물운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때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하게 확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잡되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달띠와 관련된 꿈 해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꿈에서 뭔가 특별한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경험담이 많죠. 특히 달띠가 특정한 꿈을 꾸면 운세가 변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닭이 알을 낳는 꿈은 금전운과 사업운이 상승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익이 생기거나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꿈이에요. 혹시라도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었다면 이 꿈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얀 닭이 보이는 꿈은 귀인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인맥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닭이 날아가는 꿈은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꿈을 꾸고 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닭이 싸우는 꿈은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이나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신호죠. 이럴 때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현명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닭띠가 주목해야 할 길일과 흉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중요한 일을 할 때 날짜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어떤 날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반대로 어떤 날은 사소한 일도 계속 꼬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닭띠처럼 운의 흐름이 뚜렷한 띠는 길일과 흉일을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닭띠에게 유리한 길일과 조심해야 할 흉일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날짜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닭띠의 기운과 잘 맞는 날, 또는 충돌하는 날을 고려한 날짜들이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길일부터 살펴볼게요. 이 날들은 닭띠에게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작용하는 날들이라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거나 결정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3월 15일은 닭띠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입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이에요. 혹시 올해 안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날을 기점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27일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특히 귀인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나 소개팅, 비즈니스 협상을 이날 진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은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투자나 자금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이고, 직장인들은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데 좋은 흐름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은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날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나 오래 끌어온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이 날을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8월 9일은 닭띠의 경쟁력이 극대화되는 날입니다. 승진 심사, 중요한 시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쟁이 필요한 일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날이니 이 시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9월 21일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날을 전후해서 면접을 보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은 닭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결혼, 이사, 사업 확장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로 활용하면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닭띠가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할 흉일을 살펴볼게요. 흉일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날에는 가급적 중요한 계약, 투자, 이사, 결혼 등의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3월 29일은 닭띠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클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감정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5일은 돈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 날은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나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8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작은 말실수나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31일은 체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일정을 잡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12일은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일들은 이 날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1월 3일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2월 25일은 연말이지만 이 날은 정리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025년 닭띠의 운세 요약과 조언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2025년 닭띠의 운세 흐름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올해는 닭띠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흐름을 제대로 타면 대운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는 징조를 잘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2025년 닭띠의 운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올해 초반,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죠. 그러다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때 달띠가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았고 새로운 인연이 달띠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달띠의 대운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직, 사업 확장,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시기예요. 즉, 올해 달띠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반기에는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2025년 달띠는 운이 들어올 때 뚜렷한 신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징조가 보이면 더 큰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귀인의 등장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달띠는 올해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띠 중 하나입니다. 특히 6월 이후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지금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달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달띠가 2025년 한 해를 더욱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길일과 흉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일은 3월 15일, 4월 27일, 5월 10일, 6월 23일, 8월 9일, 9월 21일, 10월 30일, 12월 14일입니다. 이날에는 계약, 투자, 이직, 사업 확장, 중요한 미팅 등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일은 3월 29일, 5월 5일, 6월 18일, 7월 31일, 9월 12일, 11월 3일, 12월 25일입니다. 이날에는 돌발 변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미루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달띠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이란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달띠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달띠가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